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7,000달러 선이 붕괴된 가운데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는 6%가량 급등하며 선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7일 오후 9시 5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5.67% 상승한 0.446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4202달러에서 최고 0.4596달러까지 올랐다. 반면 시총 1위 비트코인은 1.51% 하락한 26,673달러를 기록 중이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39% 내린 1,79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의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에도 실패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XRP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에서 리플사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다. 리플과 세크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런에 따르면 리플 세크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16일 세크의 힘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힘먼 연설 문서는 2018년 6월 당시 세크 임원에 재직 중이던 윌리엄 힘먼의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3위에 참석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ETH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힘먼 연설 내용은 리플과 세크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이기도 하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은 스위스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를 2.5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리플은 토큰화 자산을 보관, 발행, 결제하는 기술을 도입해 프로덕트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인수대금은 현금, 리플 지분으로 지급됐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가상자산 데이터 기업 카이코의 새로운 발표 내용을 인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가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카이코에 따르면 15일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30일 상관계수 변화는 77%로 96%를 기록한 2주 전보다도 더 낮다. 카이코는 주간 뉴스레터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서로 다른 특이한 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에 암호화폐 옵션 및 파생상품 전문기업 오비마켓 거래 부사장 불킵 고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 약화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트코인이 더는 이더리움이나 전반적인 시장에 고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얄 부사장은 장기적인 제도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더리움이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반이 된 수요와 공급 경제가 계속 분리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이더리움은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 혹은 신흥시장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트파이넥스 애널리스트 팀은 이더리움은 포스 전환 이후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거시경제적 요소와 기관 투자자의 관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거시경제적 요소와의 상관관계가 줄어들 것이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같은 영역에 포함되었으나 가격, 움직임의 관점에서 다른 자산군으로 보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화이다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BTC 시거래소는 최근 페페와 스위 어스드트 선물을 신규 상장했다고 밝혔다. 거래는 2023년 5월 16일에 시작되었으며 사용자는 BTC 시거래소에서 새로 상장된 선물을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로 거래할 수 있다. 페페와 스위는 모두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코인이다. 페페 더 프로그 만화 캐릭터에 대한 찬사로 만들어진 페페는 최근 몇 달 동안 큰 주목을 받은 인기 있는 밈코인이며 출시 이후 페페는 가격 폭등이 있었으며 특히 밈코인 분야의 암호화폐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반면 스위는 고속 트랜잭션 및 즉각적인 처리에 중점을 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다. 스위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스위는 초당 30만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더리움 2.0의 초당 트랜잭션 수이 20만으로 추정되는 반면 솔라나의 초당 트랜잭션 수는 6만 5천에 불과하다. 페페와 수이 선물을 추가 상장함으로써 BTC 시거래소는 기존 80개 이상의 유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선물과 함께 암호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는 추세의 방향에 따라 페페와 수이 페어를 선택하여 롱 또는 숏 포지션을 주문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페페와 수이에 대한 큰 열풍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이제 BTC 시거래소의 새로운 선물로 높은 변동성을 이용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BTC 시거래소에서 1에서 50배의 레버리지로 트레이더는 수익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거래할 수 있다. BTCC 관계자는 페페와 수이 선물이 신규 상장됨으로써 암호화폐 선물 거래 커뮤니티에 흥미로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며 BTC 시거래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첨단 기술 및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는 거래자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한편 페페와 수이 어스드트 선물 신규 상장과 관련해 BTCC 공식 카카오 채널로 문의 가능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16일 향후 1년간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머스크는 이날 테슬라 본사가 있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연례주주총회에서 적어도 향후 12개월 동안은 거시 경제 수준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테슬라도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좋은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인도가 연기됐던 전기차 픽업트럭 사이버 트럭을 연내에 인도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머스크는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도 매일 사이버 트럭을 타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델 Y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링 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델 Y는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미국에서는 47,490달러부터 시작한다. 머스크는 구체적인 판매 대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그동안 테슬라를 알리는데 전통적인 광고를 하지 않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비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해왔던 것과 달리 어느 정도 광고를 시도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인수한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2일 트위터 새 CEO의 린다 야카리노 전 MBC 유니버설 광고 파트너십 대표를 임명했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심장을 여는 대규모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슬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트위터 새 CEO 임명 후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테슬라 CEO에서 사임할 것이라는 일각의 루머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현재 모든 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발전된 AI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테슬라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체이 비스트라우벨 전 최고기술 책임자가 일부 주주들의 반대에도 새 이사로 선임됐다. 노동연금 펀드 자문회사인 SOC 투자그룹 등 일부 투자자들은 그동안 이들은 스트라우벨이 이사로 임명되면 전체 이사회 구성원 8명 중 최소 5명이 독립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채워진다며 선임 반대를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약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다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세크와 진행 중인 소송은 향후 2에서 6개월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열린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소송 당사자 양측은 판사에게 충분히 주장하는 바를 소명했으며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2023년 3분기가 끝나기 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2년 반 전에 시작된 소송 과정은 실망스럽고 더디게 진행됐지만 이제 소송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단순히 리플과 세크의 싸움이 아니다.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세크의 공격, 그리고 이를 방어하려는 플레이어들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플과 세크 간의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리플 세크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16일 세크의 힘원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힘원 연설 문서는 2018년 6월 당시 세크 임원에 재직 중이던 윌리엄 힘원의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ETH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힘원 연설 내용은 리플과 세크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이기도 하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0.57% 하락한 27,035달러를 기록 중이다. 유럽연합이 암호화폐를 악용한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16일 암호자산시장법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집행위가 조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새 규정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카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환경 세이프가드 조처 등을 담은 일종의 포괄적 규제 법안이다. 법에 시행되면 가상화폐 업체가 EU 연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EU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의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에 의심되는 경우 거래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 아울러 핵심 서비스 제공자의 에너지 소비 정보 공개도 의무화된다. 암호화폐는 채굴 시 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EU는 마이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처로 가상화폐를 활용한 탈세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 EU 경제, 재무장관들은 가상화폐를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는 개인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 합의했다고 EU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EU 내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역내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모든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 관련 새 지침은 유럽연의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6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리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다만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로부터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피고인들의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법원은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비썸 산하비선경제연구소가 지난 16일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1분기 시장 가격 상승 요인 진단과 함께 최근의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승인에 따른 시나리오별 단기 가격과 올해 가격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1분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로 미국 중소형 은행의 연쇄 도산 등 은행 시스템 위기로 인한 기업과 개인의 자금 유입, 홍콩 가상자산 시장 개방과 관련한 중국 가상자산 시장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다가오는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 등 크게 3가지로 분석했다. 덧붙여 리포트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향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이에 따른 향후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 예측했다. 먼저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화폐 가치의 하락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맞물려 비트코인 가격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로 부채 한도 상향 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가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 부도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안전한 자산에 대한 높아진 투자 수요가 일부 비트코인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자 감축 조치를 동반한 조건부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한 연준이 긴축 정책을 조기에 종료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추하는 데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로 일러시아와 브라질의 무역 결제 및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활용 가능성과 이별해하는 비트코인 반감기 등에 따라 2023년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고유리 비선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비트코인은 은행 시스템의 위기와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과의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023년에 남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전망되지만 미 국회의 부채 한도 합의 내용에 따라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